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 국민연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2064년이면 이 돈이 전부 바닥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20대에서 30대라면 여러분이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정작 금고는 텅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정부도 인정한 공식 추계라는 사실이거든요. 1200조 원이 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어떻게 고갈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노후 대비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월급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내면 나 65세가 됐을 때부터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거든요.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37년이나 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가입이었는데 지금은 만 18세 이상 60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월급의 9%를 내고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9만 원인 분이라면 매달 총 27만 8천 원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본인 부담은 13만 9천 원이고 회사가 나머지 13만 9천 원을 내주는 겁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부담이 더 크죠. 그럼 이렇게 모인 돈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느냐?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213조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전 세계 연금 기금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거든요.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이나 일본의 공적연금 다음으로 큰 게 바로 우리 국민연금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50조 원 정도인데 그 2배에 가까운 돈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에만 수익금이 160조 원이 넘었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15%인데 이건 1988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후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해외 주식이 34% 넘게 올랐고 해외 채권도 17%, 대체 투자도 17% 수익을 냈거든요. 2025년 들어서도 기금 운용 성과가 좋아서 10월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142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4조 원이 넘는 수익금을 올렸고 수익률은 16.63%에 달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문제라는 걸까요? 핵심은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의 어르신들께 연금을 드리는 구조거든요. 물론 쌓아둔 기금도 있지만 결국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돈을 내는 사람은 계속 줄고 받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2024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3분의 1 수준인 거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아예 한국을 인구 소멸 1위 국가로 지목했을 정도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2024년에 출산율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겁니다. 출생아 수가 23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3.6%가 늘었거든요. 코로나 때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나면서 출산도 같이 늘어난 효과로 보고 있어요. 2026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0.8명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반대로 노인 인구는 어떨까요? 2025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10명 중 4명이 어르신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1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해 볼게요.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니까 연금을 내는 사람 대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지금은 대략 일하는 사람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인데요. 205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한두 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와요. 당연히 지금처럼 연금을 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41년부터는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적자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수지 적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쌓아둔 기금에서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2064년이면 쌓아둔 기금이 전부 바닥나게 됩니다. 최근 연금 개혁을 했는데도 이 정도고요. 개혁을 안 했으면 2056년에 고갈될 예정이었으니까 8년을 늦춘 게 전부인 셈이에요. 여기서 2025년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개혁이라고들 하는데요. 2007년에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혁을 하여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때도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뒀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보험료율을 올린 겁니다. 2025년 3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최종 합의를 이뤘거든요. 그리고 4월 1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올렸어요. 보험료율이라는 건 월급에서 얼마를 연금으로 낼 것이냐의 비율이고요.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내 월급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2033년에 13%에 도달하는 방식이에요. 한꺼번에 4%포인트를 올리면 충격이 너무 크니까 8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는 거죠. 이게 27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월급 309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지금은 27만 8천 원을 내는데 2033년이 되면 40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랑 반반 나누니까 본인 부담은 13만 9천 원에서 20만 1천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6만 원 이상 더 내야 하는 거죠.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 43%로 확 올렸습니다.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은퇴 전 평균 월급의 43%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이라면 매달 약 129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기존 40%일 때는 12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달에 9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득 대체율 43%는 40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거든요.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소득 대체율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만 가입했다면 실질 소득 대체율은 43%의 절반인 21.5%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됐어요. 크레딧이라는 건 연금을 안 내도 낸 것처럼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거든요. 출산 크레딧은 예전에는 둘째 아이부터만 인정해줬는데 이번에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는 걸로 바뀌었고 50개월이라는 상한도 없앴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예전에는 6개월만 인정해줬는데 이번에 12개월 전체를 인정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가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명확하게 적어 넣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금이 다 떨어져도 국가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연금을 준다는 약속인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개혁을 두고 청년층의 반발이 상당히 거셨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가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개혁안이 20대에서 30대 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고 50대 이상 세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냐면요.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복지부 자료를 보면 월급 309만 원 기준 20대 직장인이 평생 내는 보험료 총액이 5천만 원 늘어나는데 더 받는 연금 총액은 2천만 원 정도에 그친다고 해요. 3천만 원은 어디로 가느냐?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받으실 분들에게 가는 거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 효과를 가장 오래 누리는 건 결국 젊은 세대니까요. 50대는 앞으로 연금을 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반면에 20대는 앞으로 40년 동안 인상된 소득 대체율 43%를 적용받습니다. 출산 크레딧이나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혜택도 사실상 청년 세대만 받을 수 있고요. 어쨌든 핵심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췄을 뿐이거든요.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하면 2064년에 고갈되고 정부 목표대로 5.5%를 달성하면 2071년에 고갈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20대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기금이 바닥나거나 바닥날 위기에 처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금이 고갈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기금 소진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초기에는 보험 여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금이 쌓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기금이 줄어들고 결국 영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의 거둔 보험료로 그의 연금을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1988년에 이 제도를 설계할 때와 지금의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출산율이 1.5명 정도는 유지될 거라고 봤고 경제 성장률도 5% 이상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출산율 0.75명의 저성장 시대잖아요.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기금 고갈 이후인 2065년에 부과 방식으로만 연금을 운영하려면 보험료율이 약 35%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탈리아가 33%인데 그 대신 소득대체율이 7%에 달하거든요. 우리는 43% 받겠다고 35센트를 낸다고요. 가성비가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2065년에 186조 원의 세금이 필요하고 그 후로도 30년 동안 매년 200조에서 206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이건 국내 총생산의 5에서 6%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예요.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약 40%입니다. OECD 38개 나라 중에서 압도적 1위거든요. 평균이 14% 정도인데 우리는 거의 3배예요.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76세 이상은 52%가 빈곤층입니다. 2명 중 1명인 거죠. 이분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은퇴하신 세대라서 연금 혜택을 거의 못 받고 계시거든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연금 수령액이 월 42만 원에 불과해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6만 원인데 그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모수개혁이라는 건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숫자를 조정하는 거고요. 구조개혁은 연금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인구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인데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시뮬레이션을 보면 소득 대체율 40%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연령을 68세로 높이면서 기금 수익률 5.5%를 유지하면 70년간 기금 고갈 없이 지속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수급 연령을 높이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더 과감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건데요. 지금까지 약속된 연금은 기존 방식대로 주되 앞으로 새로 적립되는 부분은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내가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큼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기존 연금의 재정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609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결국 국민연금 문제는 세대 간 돈 싸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 준비를 못 하셨고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만 희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고요. 소득 대체율 43%는 2026년 2월 1일 이후 가입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말고 다층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층은 국민연금이고요.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창구도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에 꾸준히 넣어두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은 사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연금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단순하게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라는 프레임으로 싸움을 붙이기 쉽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고요. 어떤 세대든 연금 제도가 지속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함께 늙어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보험료율 조정이든 수급 연령 변경이든 자동정 장치 도입이든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 재정 악화로 2015년에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을 공적연금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세의 일부를 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어요. 2019년에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면서 그 일부를 연금소득 재분배 재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독일은 1957년에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연금법 대개정을 했고 그때부터 국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독일 국민연금 전체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2.7%가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에서도 우리나라 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연금 개혁을 안 하면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경고하면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물론 이건 각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겠지만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이렇게 빈곤한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활동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노동 참여율이 1위예요. 2003년에도 1위였고 2023년에도 1위입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도 1위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은 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34.2%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2012년 이후로 계속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았거든요. 게다가 60세 이상 노동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비정규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 비율이 61.7%나 됩니다. 2003년에는 9.8%였거든요. 20년 만에 6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노인 빈곤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까지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개인적인 노후 준비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